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 26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에 힘을 입어 역대 최고 지지율을 경신했다는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올라서 39.7%, 출범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0.6%포인트가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0.2%포인트 오른 29.4%로 집계되었고 국민의당은 6.7,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3.5%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1.1%포인트 올라서 39.6, 40%가 되었다는 거고 부정평가는 56.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유지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또 다른 조사는 윤석열, 이재명 차이도 더 벌어졌다는 조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38%, 이재명 25%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지사는 2.7%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위는 이낙연 12.2%, 홍준표 4%, 오세훈 3.3%, 유승민 전 의원 3.1%로서 국민의힘이 최고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통령 후보감에 명함을 낸 국민의힘 당원은 유승민, 오세훈 각각 3.3, 3.1이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겠죠. 한편 범좌파 세력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8.4, 이낙연 전 대표 12.3, 박용진 7.4, 추미애 6.0, 심상정 5.4, 정세균 5.2%를 기록하고 범보수권으로 좁히면은 윤석열 37.5, 홍준표 9.1, 유승민 전 의원 8.6, 오세훈 서울시장 5.2, 안철수 4.7%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크게 다른 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조사인데 어제 발표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갔는데 단번에 4.5%를 기록했다는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33.9%로서 선두를 지켰지만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5.2%포인트나 떨어졌다. 아까 소개해드린 조사하고 상반됩니다. 지난주에는 39.1, 이번에는 33.9, 그러니까 39에서 34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메시지가 혼란을 가져왔다든지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확산되는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2,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3, 정세균 전 총리 4.7인데 이날 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번에 4.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첫 5위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괄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홍준표 4.3, 안철수 3.1, 심상정은 1.8. 그러니까 최재형이란 분이 아직도 정치를 선언하기도 전인데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보다 거론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도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최재형 이 양강구도로 범야권 무대가 설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이 36살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범야권 후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치열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서 누가 뽑히든지 아마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정정당당하면서 자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선 관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정말 이게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격렬했던 경선은 2007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박 비박이 서로 마음의 장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 보수 세력이 아니라 이 보수 집권 세력의 분열을 가져와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경선이 너무 격렬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이준석 씨의 부과된, 씨에게 부과가 된, 이준석 대표에게 부과된 이 어마어마한 무게는 절대 혼자서 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최재형 이런 분들을 빨리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빨리 해야 될 일은 이 경선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야권 단일화의 기치를 다시 한번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구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란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건 별것 아니다. 왜냐? 있었다면은 이미 작년에 올해에 거론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 10여 년 전에 병역 문제까지 지금 10년 전에 병역 문제까지 지금 꺼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황당무계한 주장인데 이걸 언론에서 써주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이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경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 없다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섭섭하게 하고 있어서 안 들어온다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개의치 말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들에게 반드시 목숨을 걸고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는데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깥에 남아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경선에는 참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개방적인 경선 관리에 대한 구상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범야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출마설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말하자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항상 지속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고, 그 리더십은 국민의힘 전체의 이 협조, 팔로십이죠. 이거는 팔로십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리더십과 팔로십이 맞아 떨어야지 리더 한 사람 올려다 놓고 막 뒤에서 흔들면 되겠습니까? 리더십과 팔로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